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정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 이능마을 이 뒤쪽 길로 좀 달려보고 싶었는데, 제 경험상 지금 시간에는 햇빛이 제가 평소에 달리던 이 주로 쪽으로 아마 비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달리던 대로 그냥 달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즈노 말고 나이키 러닝을 신고 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나이키보다 미즈노가 좋다라고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나이키가 별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미즈노가 좀 사용감이 좋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거지, 나이키도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좋은 신발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 마라톤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42.195를 어떻게 훈련하면 완주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인드셋, 기본적인 정보들, 훈련 방법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점진적 과부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헬스나 파워리프팅 그런 종목에서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 용어가 꼭 헬스나 파워리프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넓게 보면 인생 자체가 점진적 과부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점진적 과부하가 뭘 뜻하는 건지 설명드리면, 사단적인 의미로는 멋있는 말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냥 정말 쉽게 설명해드리면, 내 몸이 지금이 이제 한계다 라고 느꼈을 때 내 몸이 눈치채지 못하게 정말 조금씩 추가적인 부하를 내 몸에 적용시키면 결국엔 내 몸은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상태로 점점 발전을 해가는 거고요. 그런 아주 미세한 부하를 점진적으로 이 몸에 적용을 시켜나가면 몸은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그 옛날 만화책 이런 거 보면 홍길동 점프 훈련 같은 거죠. 오늘 10cm 점프하고 내일은 11cm 점프하고 그 다음 날은 13cm 점프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서 50m, 100m까지 점핑한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러닝하는 유튜버니까 러닝으로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1km를 달렸을 때 더 이상 못 달리겠다라는 느낌을 들었다면 이제 하루 정도 충분히 휴식하신 뒤에 그 다음 날에는 한 1.2km를 달려본다든지, 그렇게 1.5km를 시도해보시고 2km를 시도해보셨다가 만약에 2km 달리기를 실패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1.5km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다시 2km를 도전하시고 3km를 도전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달리는 거리를 늘리다 보면 결국에는 42.195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로 사람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몸에 부하를 주는 방법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속도가 날 수도 있겠죠. 오늘은 6분 페이스로 달려봤는데 너무 숨이 차더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로 했던 10km는 어떻게든 달성을 했다 라고 하시면, 다음번에 6분 페이스로 한 번 더 10km를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번에는 페이스를 10초 정도 아니면 20초 정도 당겨서 5분 50초 페이스, 5분 40초 페이스로 한번 도전을 해본다든지. 물론 그 10초 페이스 당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내 몸이 조금씩 더 힘들게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힘듦을 내가 오늘 견뎠다면 내일은 조금 더 힘든 운동을 견딜 수 있고, 그게 차츰 점진적으로 몸에 과부하를 주기 시작하면 내 몸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그런 원리의 용어입니다. 그런 거죠. 시련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마라톤을 풀코스로 달린다는 게 아무리 신체 능력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아도 아무런 준비 없이 한 번에 달려낼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정말 달리기를 즐겨 하시고 잘하시는 러너 선배님들도 어쨌든 풀코스는 일정한 각오를 하고 달리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1km부터 시작을 하셔서 2km, 3km, 5km, 10km 점점 거리를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가 좀 늘어났다면 조금씩은 속도에도 욕심을 내시면서 점진적으로 훈련을 해가시고, 이렇게 하프 30km 그리고 풀코스 완주, 풀코스가 완주가 됐다라고 하면 기록에도 욕심을 한번 내보시는 거죠. 4시간 언더, 나는 3시간 30분 언더로 달려보겠어. 난 기왕 한번 달려보는 거 서브3를 여러 번 달려보겠어. 이제 그런 식으로죠. 참고로 지금 이렇게 훈수를 하고 있는 저는 30km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년 4월에 있을 풀코스 마라톤을 참가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 3달 하면 되니?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사람들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왜냐면 시작점이 다르니까.
본인들의 체중이 얼마인지, 체지방률이 얼마인지, 운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근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뭐 유연함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몇 달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일단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체중이 92kg가 나갔었는데 거의 매일 아침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아침 아파트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을 계속해서 뛰었는데 러닝머신에서 내가 쉬지 않고 30분을 달릴 수 있게 된 게 2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도 한 10kg 정도 빠졌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10kg까지 갈 수 있게 된 게 또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체중이 4kg가 못 빠졌고요. 뭐 사실 그 뒤로 이제 하버까지 도달한 거는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록도 조금 욕심이 있어서 기록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이제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당장 막 거리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렇게 훈련한 게 지금 반년인데 아직도 풀코스는 도전 안 해봤거든요. 뭐 이거는 근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제가 기록 욕심을 안 내고 마라톤 완주만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막상 해보면 안 되려나? 근데 저는 단순히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록에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진적 가부화를 통해서 제 몸을 단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도 준비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풀코스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3개월은 훈련 기간을 잡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서 내 몸 상태에 맞게 훈련 기간을 변경해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훈련량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없겠죠. 내 신체 수준, 내 목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록을 신경 쓰시면서 마라톤 완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한 달에 최소 300km 정도를 달리는 걸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산해보면 거의 매일 10km씩 달리는 거잖아요. 속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운동을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5km를 달리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평일에는 그렇게 달리시더라도 주말에는 20km, 25km, 30km 이런 식으로 좀 장거리 훈련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마일리지가 몸에 축적이 되면 마라톤 완주뿐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꽤 괜찮은 기록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던데, 직장인 입장에서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쉬운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 있는 뭐 마라톤 유튜버들 여기 검색을 해봤을 때 이제 마일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검색 결과는 많이 있었고요. 일반적인 직장인 성인 남자 기준으로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래도 일주일에 50km, 한 달에 한 200km 최소 그 정도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마라톤과 내 몸 상태에 맞는 최적의 기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량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량 정보들을 참조를 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 훈련량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시면서 훈련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톤을 뛰실 분들은 신발에 투자를 하십시오. 카본 플레이트와 같은 비싼 신발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42km를 달리는 동안 발바닥, 발목, 무릎 그런 여러 가지 부위들이 견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꽤 괜찮은 쿠션감, 자기한테 맞는 쿠션감을 가진 러닝화를 꼭 찾으셔서 그런 신발을 신고 이제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신발의 쿠션감이 오히려 족저근막을 망친다, 족저근막이 쿠션에 의지하게 돼서 점점점 발바닥이 퇴화한다, 그런 댓글을 쓰신 분이 있던데요. 관련 문제를 보면 이 발의 쿠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바닥에 가해지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 케냐 선수촌 이런 데서 혹시나 털이랑 흙이 깔려있는 그런 자연 상태의 주로를 맨발로 아주 저속으로 달리는 그런 훈련을 제가 들어봤어도 일반 콘크리트 바닥, 한 바닥에서 쿠션 없는 신발이나 맨발로 훈련을 하시는 그런 엘리트 선수분들 훈련 방법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댓글을 처음 봤을 때 예전에 소림사에서 했던 건강불교 훈련법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훈련법이 맞다 안 맞다를 제가 섣부르게 판단할 생각은 없고, 저는 그냥 적당히 쿠션감 있는 저한테 맞는 신발을 신고 훈련을 하는 게 저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한 게 남았는데 영양이거든요. 모든 운동이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뉴트리션이잖아요. 영양 공급이 정말 모든 스포츠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건 정말 설명드리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압축시켜서 제가 따로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까?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지금 나가서 1km라도 한번 달려보시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러닝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 늦게 시작하면 뒤처질 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안녕.